청소일로 돈 벌고 있습니다의 저자 박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청소원이 꿈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청소를 꿈으로 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저는 책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는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경제적인 부분은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리고 나 스스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어디인가에 소속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보다는 좀 창업적으로, 와, 이런 것도 애기 키울 때는 이유식을 혼자 만들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냉동 포장을 해서 이유식을 납품하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창업 생각을 많이 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을 3명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틈틈이 뭔가를 조금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청소업을 시작하게 돼서 완전히 저로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직업의 세계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소개와 연계해서 제가 이제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이끌어 가볼까 싶은데요. 청소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그다음에 청소업을 하다가 굉장히 생소한 청소 학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들에 대해서 책에 다 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청소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청소라는 전문 청소업체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약 10년 전에는 대부분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직접 뭐 청소를 하고 대부분 뭐 창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깨끗하게 뭐 소독까지 하면서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마 10집이 이사를 가면 9집 정도는 전문 청소업체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첫 이사를 계획을 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입주지원센터에서 매니저님이 세대기가 하면 이거 너무 힘들다. 먼지도 많고 새 아파트는 더 꼼꼼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저 또한 청소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평수죠. 우리나라에 34평인 경우에 저는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면 와서 청소해 주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청소를 어디까지 해준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평당 10,000원이라서 34만 원이라 하니까 내가 해도 될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전문 청소 업체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맡겼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청소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업체들이 해주는 그런 이제 퀄리티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부족한 청소가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기준치도 없었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청소를 9시 정도에 시작을 하셨고 1시 정도에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 정도 걸린 거죠. 그랬는데 와,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내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분들이 이제 다음 집으로 이제 가서 몇 동 몇 호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시는데 와, 많이 버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창업이란 거를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배워야지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봤을 당시에는 그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장비랄 게 없었어요. 진짜, 뭐, 청소기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걸레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와, 이거는 뭐 창업 자금이라 해봤자 뭐,
50만 원 안에서 충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나도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주변에서 혹시 되게 힘들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꼭 청소업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읽었던 사람들이 진짜 추진력 대단하다. 그거를 보고 바로 업체를 시작하셨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한 3년 후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언니가 먼저 아 너무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다 무료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청소업을 한번 시작해 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언니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큰 포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치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교사 유아교과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죠.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고 어린이집에서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직업을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갔어도 선택지는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조금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뭐랄까, 그 사람들하고 많이 몰랐죠. 청소업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하고 많이 부대끼지 않으면서 딱 내가 스케줄 조절하면서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는 이 직업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와, 무슨 청소업을 해? 뭐 이런 사람들의 편견은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무슨 그렇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제가 이거를 선택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렇게 아까운 그 학력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편견에 묻히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언니랑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시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또 책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청소만 하세요. 물론 이제 확장을 해서 줄눈 정도까지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춰 있을 만한 이 업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접목을 하고 이제 공동구매라는 곳에 뛰어들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규모로 조금 발전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좀 스스로 자부심을 조금 가지고 나 사업해야 되는 여자였어 이러면서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업체가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청소를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훈련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 디테일의 차이는 이제 잘하는 업체는 너무 많아요. 진짜 책임감 있게 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객 응대 서비스에서 감동 서비스에서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훈련생님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이제 청소업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도 하고 TV에서도 나오고 막 뭐 청소해서 빌딩 샀어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르쳐 드릴 시간도 없었고 가르쳐 줄 수도 없었어. 우리만의 노하우를 그냥 가르쳐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경쟁업체만 키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도 없었어요.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막 뛰어다니느라.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 가장 그 직업에 있어서 마지막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언젠가 가르쳐 주게 된다면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청소만 제대로 했지 그다음에 이제 줄눈이나 이런 걸 접목할 때 배울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서울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부산도 몇 번이나 가면서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요런 사설 학원이나 사설 학원도 없죠. 그냥 이제 업체에서 조그맣게 이제 작은 그 실습장 마련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줄눈을 이틀 배우는데 100만 원, 뭐 연마 배우는데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싸요. 코팅 배우는데 뭐 저는 500만 원 주고 배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진입 장벽이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교육비에 막히는 거죠. 청소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런 업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보면 이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제2의 직업을 시작하시려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하다가 완전 쫄딱 망하신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교육비 자체에서 막히시는 거예요. 다 배우려면 한 거의 1,000만 원 정도 드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배워 놓으시면 만약에 자리만 잘 잡으면 수익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고 저는 투자를 하고 배우러 갔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많은 뭐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청소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내려놓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드리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원을 하다가 저희 학원이 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누군가는 무슨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책정한 건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그 업종별로 이제 책정되는 그 시간당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60에서 100% 최대 100%까지 지원을 받으시니까 사비로는 30만 원 정도 내고 선생님들이 훈련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세요. 그렇다면 낱낱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배우시려면 아마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교육이고 강사진들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거를 그거를 이룬 것도 저한테는 조금 지금 자부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 업종이 특이한 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황필건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에피소드들이 참 인상이 깊었다. 참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근데 다 담지도 못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늘 존재하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느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단련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딘가에 좀 호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왜 자꾸 업체만 갑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장이면 너 돈 많이 벌고 뭐 하니까 네가 나쁜 거야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때 어떤 커뮤니티 카페에 제가 호소문을 올리고 그냥 업체를 접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봤자 몇 명 보고 치우겠죠. 별 그것도 없고 지금 이제 제 후배님들이나 훈련생님들이나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용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고 어쨌든 하고 나면 조금 버텨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나만의 노하우로 가치관을 잡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공유하면서 조금 같이 용기를 불태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진행도 너무 매끄럽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소모임으로 이루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는 혹시 다른 데서도 또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 아직 다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거나 개인적인 팁 얻고 싶고 하신 부분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박주혜 원장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